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번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가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22,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면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되지 않고 쭉 떨어진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가능성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채널이 있죠. 저점부터 저점을 이은 이러한 평행 채널을 하단부를 찍고 다시 이렇게 중단 상단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았을 때 보시면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11월 달부터 이어진 이 하락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 하락 채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성을 지금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새로 갱신하는 그러한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만 보면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하방으로 가는 게 되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이 해시리본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카피출레이션 항복이 뜨고 그 다음에 바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바이 시그널이 지금 떴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되게 지금 좀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지금 너무 양쪽으로 딱 돼 있는데, 그냥 딱 차트만 보면 이거는 그냥 더 떨어진다가 사실 맞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특수성, 이 해시리본이 바이가 떴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이 빠진 것보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보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죠. 요게 토탈캡에서 나온 도미넌스가 지금 보면 이놈의 사이클이 봤을 때 이 고점을 찍은 순간마다 비트코인의 가격대랑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게 많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뭔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황 색깔의 지표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도미넌스예요.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보려면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캔들이 아닌 선으로, 라인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시면 얘가 고점에 있을 때가 바닥이 나오고 그때가 가격이 낮은 시점이 많단 말이죠. 이게 올라갔을 때가 가격이 낮아지고 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풀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캔들 형태로 바꾼 다음에 요 모양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의 이 추세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진 다음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떨어지면 이게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의 상관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로 가면 그러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이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파란 색깔 선이 이제 뭐냐면 60일선이에요. 일봉 60일선에서 저항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저항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저항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저항을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부분은 좀 매수 관점을 좀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해시리본에 바이가 뜨지 않았다면 좀 이렇게 고민을 했을 텐데, 하락 관점으로 계속 더 봤을 텐데, 요거 때문에 현금 100%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이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 때, 뭐 저점을 만약에 갱신한다 그러면 이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게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제 다시 여기서
보면 지지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렇게 많이 떠서 다이버전스 형태가 되게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두 개인 거죠. 여기가 깨지면 이게 어디 라인이냐면 2만 어제 700에서 800 라인이에요. 근데 딱 여기를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지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이 평행 채널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하락 채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저점 17,500불을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가격대가 신뢰도가 높아지냐면 저번에 이제 2019년에 미니불장에서의 고점이 14,000, 거기서마다 다른데 13,800에서 1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점을,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찍은 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놈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주봉에서 일봉도 그렇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커다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가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에는 좀 지켜보다가 관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도 되게 많이 뜬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를 보게 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뜬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 보시면 얘가 거래량이 이렇게 뜬 다음에 하락이 조금 와서 겁을 줬지만 결국은 올라갔단 말이죠. 이때 뭐가 떴냐면 해시리본의 바이가 떴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혼재가 돼 있어서 되게 저도 지금 헷갈리고 불안하고 좀 겁이 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금 100%는 조금 뭔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래도 뭐 그냥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횡보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과정이 있은 다음에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주봉상으로 하나가 일주일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몇 달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매물대를 쌓았으니까 이 라인대보다는 살짝 높은 구간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이어간 다음에 올라간다 하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게 안 빠지고 22,000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라인을 빼고 다시 힘을 응축시켜서 올려야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원래는 좀 연말이나 2023년 초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 하락의 봉 하나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중순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알트를 매집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을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머지의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도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이더리움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검색량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지금 이더리움의 재료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리테스트가 끝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됐으니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BTC 마켓을 통해서 바꾸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되니까 되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평행 매물대로 한번 그어보면요. 여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저점을 끊으면 여기가 지금 매물대 큰 관점에서의 여기가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번 매물대라고 볼게요. 1번. 그 다음에 지금 형성되는 곳은 이 꼬리선을 그대로 이제 가로로 당겨보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이쪽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쪽 라인, 고점 라인과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매물대를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진짜 이상적인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쨌든 떴고,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관점이 나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저항대를 얘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하락세기 형태의 패턴이 되거든요. 이렇게 쫙 보면은 이런 식으로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11,000, 12,000, 13,000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주요한 지점이 여기니까 14,000이나 13,800을 깨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크게 이렇게 이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보의 관점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차트가 또 그려질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횡보를 할 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되면은 지나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풀플래그가 되는 큰 관점에서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우리가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의 봉이 일주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메이저한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식도 굉장히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응축을 시켜서 그걸 발산을 시키면서 가격이 이렇게 쫙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시세 분출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코로나랑 뭐 장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막 영상이나 이렇게 방송을 좀 잘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괜찮아졌거든요. 목소리도 보면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괜찮아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관점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이 시그널이 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오케이, 이거 맞아요. 바이 시그널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세기 형태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하락 채널 형태에서의 된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은 뭐냐면 27,000을 깨느냐 못 깨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 끝나면, 일요일 봉이 끝나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주봉이 끝나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하면 또 8월 월봉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정도까지는 봐준 다음에 얘가 27,000이나 28,000에 대한 구간을 깨지 않고 종가로 마감을 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채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 채널. 요렇게 이제 매물대를 쌓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시리본의 바이가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27,000을 깬다 그러면 어딜 봐야 되느냐, 요 지점이죠. 13,800 부근, 요 부근보다는 높게 봐야 되니까 14,000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에서 15,000이나 이쪽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매물대를 쌓는다 그렇게 되면서 이 수렴을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딱 잡아주면 우리가 지난 하락장 때 만들었던 여기 매물대, 지지 매물대와 여기에서의 또 지지층 매물대, 이 두 가지의 지지 매물대를 통해서 나중에 올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해시리본이 바이가 떴기 때문에 이 신호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7,000 이 구간을 깨느냐 못 깨느냐, 요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다 충족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되,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현금 100% 포지션이라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뭐 20% 30% 정도는 뭐 비트코인을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횡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얘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뭐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찌됐든 기간이 필요하다. 다음 반감기가 2024년이기 때문에 여기 전에 한 2023년에서는 재밌는 무빙이 일어날 거다. 왜? 2020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일어났고 2020년 5월 정도의 반감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에 코로나 빔이 나오고 미니 불장이 나오고 별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2019년부터. 그렇게 비트코인은 많은 시간을 1년 전에 굉장히 많은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2022년이 아닌 2023년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뜬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요거까지 딱 종합적으로 잘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